자, 민주당이 오늘 오후에 예결위원장에는 민주당의 3선 한병도 의원, 그리고 법사위원장은 4선의 이춘석 의원, 또 운영위원장에는 원내대표인 김병기 의원을 단독 선출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불참을 하고 규탄 대회를 벌였네요. 지금 상황은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고 나서 3주가 지났습니다. 이제 한 달 정도 지났는데 그만큼 빠르게 이 내란 극복이라는 여러 가지 그 방안들을 입법적으로 지원해줘야 하는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회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법사위원장 등 그 상임위원장들의 공석 사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이 부분을 좀 채워 넣어야 되겠다라는 부분이었었고 오늘 우원식 의장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지금 상임위원장이 비워진 상태로 그냥 두게 되면 정상적인 상임위의 진행이 어렵다. 그래서 이미 지난 6개월 동안 국민들께서 고통받았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라도 일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상임위가 바로 즉시 가동되기 위해서라도 상임위원장 선출은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그 야당인 국민의힘이 반대를 했습니다만 결국 본회의를 개회하는 그런 그 용단을 내리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애초에 내정은 어제 됐지만은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이 예결위원장 선출에는 협조를 하고 이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는 좀 추가 협상을 하자고 제안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네요. 네, 일단 예결위하고 법사위는 좀 간행적으로 좀 야당 몫입니다. 야당 몫인데 지난번에 민주당이 야당일 때 다수당의 힘을 이용해서 그것을 야당 몫을 그대로 유지를 한 그 상태에서 이제 2년 단위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계속 가져간다. 여당이 돼서도 가져간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원칙적으로 하면은 야당이 야당 몫이 된 이유가 있죠. 그것은 다 이 어떤 행정부 견제를 위해서입니다. 예산 같은 걸 일방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결위원장은 야당이 하는 것이고, 그리고 법사위원장은 모든 법안들이 법사위에서 일단 계류가 되죠. 그래서 거기서 묵혀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도록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가져왔어요, 지금까지. 근데 이제 여야가 바뀌었으면은 야당에게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이재명 정부로서 그 두 가지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재정 확대를 하고 있잖아요. 확대 재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예결위에서 제동이 걸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결위는 반드시 가져가야 되고, 그다음에 법사위에서 또 제동이 걸리면 안 되는 것들이 있죠. 가령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이 행사됐던 양곡법, 노란봉투법, 이것들을 그대로 처리를 하려면 법사위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리스크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죠.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형사소송법을 개정을 해서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면 재판을 중지한다. 이것을 또 언제 추진을 할지 몰라요. 그렇다면 법사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결과적으로 관행적으로 있어왔던 예결위와 법사위를 가져가려고 하는 것은 이거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독주를 하려는 독주 체제를 구축을 하는 것 아닌가 하고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법사위만 가지고 예결위는 포기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아예 묵살했잖아요. 이게 지금 23일 됐나요? 7만 지 23일 됐는데 지금까지 국회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보면은 단 하나도 야당에게 양보한 게 없어요. 모두 여당이 일방적으로 다 처리를 했습니다. 단 하나도 양보한 게 없어요. 그렇다면은 이게 극초반인데 앞으로 국정 운영도 완전히 독주로 갈 것 아닌가 그런 우려가 나오는 거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조금 더 보충 질문 드리자면은 송원석 원내대표 그랬죠. 협치하자라는 말은 전부 다 말뿐이었나 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협치라는 말이 일방적인 포기 또는 일방적인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만이 협치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것은 사실 좀 굉장히 정치적인 공세적인 측면이 강하다 이렇게 봅니다. 이미 작년 전반기 원구성 협상을 할 때 2년 단위의 원구성 협상은 끝난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의해서 갑자기 이 보궐 성격
그 성격의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야가 바뀌었다고 해서 이 지금 원 구성 협상을 다시 하자. 그것도 전체적인 원 구성 협상을 다시 하자는 말도 아니고 일부 상임위원장, 특히 법사위 예결위원장에 대해서만 다시 그 협상을 하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원칙에도 안 맞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네. 특히 지금 좀 전에도 말씀 주셨습니다만 이미 이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거의 3주 정도 됐다면 새로운 정부가 빠르게 그 자리를 잡고 안착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들을 좀 뒷받침해줘야 되는 것도 야당의 협치 노력입니다. 일방적으로 여당에게 양보만을 요구할 것이 아니고 야당도 협조할 것이 있으면 협조하는 것이 협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김민석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 보고서, 경과 보고서 채택도 거부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법사위원장 또 예결위원장, 예결위 같은 경우에는 어제 대통령께서 국회에 방문해서 네. 시정 추경안에 대한 시정 연설까지 하시고 또 일일이 그 야당 국회의원들의 손을 잡으면서 대통령이 먼저 손을 내밀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그 손을 이제 국민의힘이 잡을 것인지 말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는 것, 이것도 야당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또 민주당과 협치할 의지가 있는 것인가를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확인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오늘 그 여당하고 또 다른 국민의힘을 제외한 야당 의원들과 함께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